자, 하나의 유형을 제대로 알면 7개의 유형이 보인다. V 유형 독해 김정입니다. 오리엔테이션 시작할 거고요. 어떻게 보면 1년 동안에 뭐 소위 이제 고3 N수들이 좀 많으니까 이 친구들을 수능장까지 끌고 가기 위해서 필요한 주요 커리큘럼 중에 V 단어, 그리고 올인원 수업, 그리고 이 유형 독해까지. 이 세 개는 뭐 여러분들이 어떤 등급이 됐던, 어떤 실력을 가지고 있던 반드시 지나쳤으면 좋겠다라는 또 하나의 메인 핵심 강좌 중에 하나고, 말 그대로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는 본격적으로 뭐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냐면 문제풀이 강좌를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순서대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바람이에요. 현장 강의에서도 이 순서대로 제가 실제 커리큘럼을 진행하고. 그러니까 무슨 느낌이냐면 네가 언제 공부를 시작하든지 간에 단어라고 하는 녀석이 다 가장 모든 공부의 기본이 되는 녀석이니까. 근데 이 단어라고 하는 녀석이 내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이미지가 확장돼야 될지에 대한 단어의 확장을 기반으로 해서, 그럼 글이라고 하는 녀석은 도대체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될지, 그러니까 대충 단순히 글을 이렇게 읽어라 라고 하는 느낌이 아니고 정답까지 가는 길을 얘기하는 거죠. 그 두 가지가 어느 정도 기틀이 잡히고 나면, 즉 다시 말하면 이게 제 V 단어 강좌, 그리고 이게 올인원 강좌죠. 그럼 이제 어느 정도의 기틀은 가졌다라는 소리야. 그러니까 글도 읽을 줄 알고 단어의 의미 확장도 어느 정도 된다라고 한다면, 자, 이제는 본격적으로 모효를 해 나가야 될 시간이에요. 요걸 기반으로 해서 실전으로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들 저랑 실전적으로 각 유형별 문제풀이에 관련된 패턴을 확립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됐지? 그 실전 문제풀이를 유형별로 내가 항상 어떤 자세로 변하지 않는 일관된 태도로 가지고 가야 될지에 대해서 논하는 수업이 바로 유형 독해 수업이라고 보시면 돼. 아마 제 수업을 이 두 가지만 들어왔던 분들은 아마 아실 거야. 일관된 태도, 어떤 문제가 나오든지 간에 항상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 태도, 요거 하나는 분명 여러분들이 이 강좌를 통해서 이미 경험했을 거니 내가 또 똑같은 얘기하겠구나 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은 경험하실 수 있겠죠. 됐나? 그래서 얘들아, 유형 독해 교재는 제가 또 어떤 방식으로 접근할 거냐면, 뭐 요 그림은 표지를 봐도 좀 느껴지시겠지만 수많은 다양한 유형들이 있어도 그 정수를 꿰뚫는 메인 파트를 네가 제대로 잡고 나면 주변에 있는 녀석들은 다 거기에 갖다 달라붙어서 그 유형에 해당하는 녀석들도 다 연결돼 있어서 한 번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느낌들이에요. 그래서 그걸 형상화하고 싶어가지고 이러한 거를 좀 만들어냈는데 뭐 잘 느껴지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다시요. 제가 빈말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얘들아. 하나를 알면 7을 할 수 있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수능형 독해 문제, 그게 내신형이든 뭐든 상관없습니다. 어법만 제외하고 여러 가지 유형들이 실제로 개별적으로 다 나열되어 있는 유형들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할 수 있어. 근데 실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즉 여러분들의 시험을 주관하는 국가기관에서 얘기하는 이 유형이라고 하는 녀석들은 얘들아, 그냥 다 별개의 10몇 개, 20개 정도의 개별적 유형이 아니고 하나의 유형을 네가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원칙을 지키면서 문제를 풀잖아. 그럼 다음 유형에 그게 똑같이 반복되게 돼 있고, 거기서 조금만 더 업그레이드 되면 또 다음 유형에서 그 얘기가 또 반복되게 돼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따로따로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닌, 제 수강평에서도 많은 친구들이 얘기했지만 하나를 공부하니까 다음 유형들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구나, 이어지는 것도 마찬가지구나,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체감을 할 수 있게 되는 강좌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총 7가지의 유형들을 얘기할 거야. 뭐 우리가 무슨 도표 문제를 풀고 뭐 신경 문제를 풀고 그렇진 않을 거고, 여러분들의 등급을 가장 왔다 갔다 하게 하는 또는 가장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주요 7개의 유형. 보시면 아시겠죠? 요즘 대입파악 어렵습니다. 굉장하죠. 특히나 2025년에 치러졌었던 수능 문제 24번은 난리가 났었어요. 오답 시비가 너무 많이 컸었을 정도로. 대입파악 할 거고요. 무관한 문장 찾기, 순서 배열,
어려워하죠. 문장 삽입 난리 났죠. 30번 자리에 있는 밑줄 어휘 추론이요. 그리고 21번 자리에 있는 밑줄의 함축 의미요. 그리고 대망의 빈칸까지. 이 7가지의 유형들을 우리가 하나씩 뚫어볼 건데 그 모든 유형들을 내가 어떻게 만들어 드리겠다고? 하나의 원칙 하에서 순차적으로 왜 도장 깨기의 느낌으로 뚫어 드리겠다고. 근데 그건 내가 말하는 게 아니고 얘들아. 다 제 슬로건이 뭐야 얘들아. 평가원이 말하는 대로 공부하면 사실은 이랬던 건데 내가 너무 비효율적으로 여러 가지 유형들을 너무 부담스럽게 따로따로 공부했구나 라는 걸 체감시켜 드리겠다고. 이게 제 수업의 모토이자 끊임없이 변하지 않고 지킬 대원칙이고 이게 여러분들 교재에 인사말에 들어가 있는 녀석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7가지 유형들을 개별적으로 공부하면서 학습적인 공부량을 늘린다라는 이 부담감, 이거를 벗어던지고 유형과 유형 간의 유기적인 관계를 파악하고 하나를 공부하면 다음 유형의 풀이와 직결된다는 것을 경험하고 어떤 유형이 있어도 여러분들은 변하지 않는 태도를 갖게 제가 책임져 드릴 거예요. 됐나? 그래서 제 수강평에 가장 많이 언급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야? 김지영 쟤는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그러니까 어떤 유형을 가든지 간에 맨날 똑같은 얘기하고 그게 제대로 된 사람 아니니 얘들아? 다 각자 문제별 또는 유형별로 다 따로 되어 있는 얘기들을 하면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고 지금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으려고 하는 이유는 언제든지 내가 똑같은 마음으로 접근해야 되겠다라는 걸 원하는 게 그게 진짜 제대로 된 거 아니냐고. 그것의 문제풀이 강좌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가지의 유형들을 이러한 순서대로 접근을 할 거고요. 교재는 당연히 이렇게 7가지 유형의 순차적인 것들 위에 제일 뒤에 가시면 미니 모의고사라고 하는 부분까지 제가 수록해 놨을 겁니다. 미니 모의고사라는 건 여기는 한 유형, 두 유형, 세 유형을 집중적으로 다룬다라고 한다면 미니 모의고사는 각 유형에 해당하는 문제들을 한 문제씩만 뽑아서 7문제 세트로 그냥 2개씩 나와 있다고 보시면 돼. 됐지? 이거는 진도 나갈 때 그때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고 뭐 제 교재 계속 구입하셨던 분들은 아시지만 제 모든 교재는 항상 뒤에 워크북이 들어가 있습니다. 워크북은 다른 게 아니고 얘들아 새로운 문제를 추가해서 넣는 거 아니야. 새로운 문제는 요거 가지고 하시면 되는 거고 가장 제가 여러분들한테 원하는 건 이때 배웠었던 모든 얘기들이 그때는 아마 풀면서 또는 수업 들으면서 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때로는 그렇게 착각할 수도 있어. 근데 내가 이제 이 교재는 그만 공부해도 되겠다라고 하는 거 어디서 마무리하셔야 되냐면 이 워크북으로 가시면은 깨끗한 지문으로 동일한 지문들이 같은 글씨로 또는 작은 글씨로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럼 워크북에 들어가서 네가 다시 한번 오랜만에 깨끗한 문제를 풀었을 때 앞에서 제가 언급했던 내용들이 그대로 재구현되는지 해석이 돼야 될 부분은 다 되는지 안 되는 부분이 여전히 안 되는지를 다시 한번 왔다 갔다 비교하는 용도로 집어넣는 녀석이니까 반드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수업 통해서 다시 한번 언급해 드릴 겁니다. 됐나? 자, 교재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제가 그냥 문제만 때려박은 게 아니고 각 유형별로 아까 얘기했지 얘들아 왜 각 유형들이 연결돼 있다고? 평가원이 그렇게 말을 했기 때문이거든. 도대체 어떤 유형에 대해서 평가원이 뭐라고 얘기했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페이지가 있을 거고 그 평가원이 얘기했었던 걸 제 말투로 실전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면 된다라는 걸 평가원 얘기를 제가 해설을 해드리는 페이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러한 걸 한번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 VTB라고 돼 있죠. 이런 것들을 위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좀 더 풀이에 좀 도움이 될 거야 라고 하는 것들을 모든 유형에다가 제일 앞쪽 페이지에 적어놨어. 제가 당연히 다 수업을 해드리겠죠. 당연히 이러한 어떤 마인드 세팅을 가지고 뒤에 나오는 수많은 문제들을 동일한 방식으로 제가 풀어드리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건데 당연히 이어지는 페이지에 문제가 좀 있을 거고요. 왜 대부분의 문제들은 거의 다 고등학교 3학년 수준의 기출들일 거예요. 그리고 각 문제라는 녀석을 그냥 풀고 멍하니 수업 듣고 하는 게 아니고 매 문제마다 제일 아래쪽에 필기 공략 및 V 체크라는 섹션이 따로 있을 거야. 그러니까 V 체크라고 하는 녀석은 어떤 느낌이냐면 그러니까 풀자마자 나한테서 느껴졌었던 그 감동 또는 후기 또는 내 생각엔 이런 부분이 조심했어야 되는 부분이고 내 생각엔 여기가 되게 중요했었던 구간인데 라는 느낌을 그대로 한번 비교해 보시라는 거야. 뭐 대충 보시면 알겠지만 이 지문은 전문 지식 지문이 나와 있는데 이 지식보다 더 중요한 건 관계가 중요한 거야.
또는 이러한 문장들은 좀 어려울 수는 있지만 네가 해결할 수 있었을까? 라고 하는 주요 포인트, 체크 포인트에 대해서 나와 있는 녀석들을 매 문제마다 하단에 집어넣었어요. 됐지? 그래서 순간순간 확인할 수 있게끔. 자, 여기까지는 결국엔 여러분들 뭐 이 수업은 이런 내용이다라고 하는 걸 그냥 개괄적으로 말씀을 좀 드린 건데 사실 제일 좋은 건 여러분들 맛보기 강의 들어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제가 뭐 맘 같아서는 지금 수업을 해드리고 싶은데 뭐 그럴 수는 없는 얘기고 맛보기 강의 들어보시면서 뭐 만약에 가능하시다면 제 모든 문제에는 여기 이제 보시면 다 출처들이 적혀 있단 말이야. 그 출처에 해당하는 녀석들을 그 맛보기 강의에 해당하는 녀석들만 여러분들 뭐 프린트 해가지고 기출을 드리니까 어차피 그 문제만들 한번 좀 들어봐. 그랬을 때 저 사람이 나한테 뭔가 콕콕 찌르면서 하는 얘기 같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으면 바로 출발하시면 되고 아 저건 난 다 아는 얘기인데 라는 생각이 든다? 그러면 뭐 여러분들 계속 열심히 하시면 되는 거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맛보기 강의를 여러분들이 확인했으면 좋겠다는 소리 할 말씀 드리고 자 이제 마무리 단계를 좀 얘기합시다. 이 수업을 듣기로 결정했고 이미 교재를 구입하신 분들이 있다면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수업의 영역으로 빼셔서 필기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닌 분들은 그냥 듣고 넘어가시면 되는 거고 만약에 교재에 있는 분들은요 아예 제일 앞쪽에 보면은 챕터가 나열되어 있는 페이지 있지 컨텐츠라고 하면서 챕터가 나열되어 있는 페이지 이렇게 되어 있는 페이지 거기를 피시고 각 챕터별로 제가 어떤 얘기를 할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 거거든 이거 필기하셔라 수업이야 이거 수업이야 얘들아 됐나? 자 그럼 봐봐 내가 여러분들 아무 생각 없이 챕터 1부터 챕터 7을 이런 순서대로 나열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시중에서 볼 수 있는 기출문제에서도 이렇게 챕터들이 쭉 나와 있잖아 몰라 그 챕터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이 챕터는 철저하게 뭐로 구성되어 있을까? 요게 되면 요게 되고 요게 되면 요게 되고 요게 되면 요게 되는 거 라고 하는 순서로 잡아놓은 녀석이라고 보시면 돼 됐지? 자 그래서 자, 각 챕터에다가 이런 녀석들을 좀 써놓으시죠. 첫 번째, 대입학이라고 하는 챕터가 나와 있잖아요, 여기. 자, 여기서는 저 무슨 얘기를 주로 할 거냐면, 얘들아. 여러분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도 풀 수 있는 그냥 대략적인 주제, 제목, 요지 문제 이거 말고 여기에는 어떤 문제, 10문제 정도만 모아놨냐면 추상성이 좀 짙고 전문성이 좀 짙고 약간 구체적인 내용이 좀 짙은 현상들만 있는 지문들만 좀 모아놨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 생각 없이 뭐 이제 대충 문제 풀어도 맞출 수 있는 녀석들 정답률 70% 80% 이런 애들은 제가 왜 굳이 책 읽어주는 남자가 돼서 문제풀이 하는 것은 저는 여러분들한테 별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서 그래. 그래서 다시 한번 쉽게 얘기하면 어떤 유형들만 좀 모아놨다 보시면 되냐면 주로 영어 선지로 돼 있는 선지로 된 약간 난이도 높은 녀석들만 좀 집어넣었다고. 됐지? 제가 아까 여러분들 지나가면서 얘기했잖아 얘들아. 작년 수능에 24번에 제목 문제는 정답률이 20%대가 나왔어. 그리고 그것이 너무 학생들이 화가 나서 게시판에 가가지고 이의신청 게시판이 있거든. 거기 가서 이제 애들이 막 가서 이제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게 전 과목 통틀어서 가장 많은 친구들이 몰려갔어.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대략 한 600명? 압도적이었거든. 근데 평가는 인정하진 않았지. 그러니까 그런 유에 해당하는 문제들을 저랑 같이 좀 경험을 해볼 거란 말이야. 단 여기서는 저랑 뭐를 좀 공부하실 거냐면 유형 독해를 그냥 먼저 수강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어차피 저는 네가 그래도 내가 이런 것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전 커리큘럼을 신경을 안 쓸 수는 없거든 여러분들. 예를 들어 아까 얘기했었던 V단어나 아니면은 올인원 수업 이거를 제가 배제시킬 수는 없어. 내 모든 수업은 다 한 줄로 이제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여기서 여러분들 물론 야 대입학 유형은 이렇게 풀면 돼 라고 하는 말도 물론 드리겠지만 여기선 주로 다시 한번 뭐를 복습하는 느낌일 거냐면 올인원 수업에 대한 복습의 느낌이 되게 셀 거야. 그래서 올인원을 수강하셨던 분들 챕터 1에서 이거 또 나오네 라고 하는 녀석들을 수강하면서 다시 한번 복습하는 효과가 있을 거고 만약에 나는 올인원 안 하고 왔었다. 괜찮아요. 대신
제가 요 챕터 1에서 해드리는 글읽기 능력에 대해서 나도 지금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용도로 쓰시면 돼. 즉, 나 다시 한번 얘기한다면 여기에 분명히 나는 문제풀이에 대해서 얘기도 하겠지만 여기에 더불어서 뭐도 하겠다고 내가 글이라고 하는 녀석을 어떻게 명확하게 기준을 가지고 있는가? 기준 가지고 있는가? 라고 하는 녀석에 대한 공부도 할 겁니다. 공부. 그러니까 단순 문제풀이도 하긴 하는데 더불어서 야 글은 이렇게 읽어야 돼 라는 공부의 영역도 들어간다는 소리예요. 무슨 느낌인지 알겠어 얘들아? 다시 말하면 제 수업 계속 많이 들었던 분들은 아시지만 내가 이 말 진짜 많이 썼는지 알죠 여러분들? 기준 설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올인원 수업 들었던 분들 처절하게 느낀 거 알죠 여러분들? 됐지? 그걸 여기에서 한 대략 10문제 통해서 설명을 드릴 거야. 왜 내가 이걸 할 거냐면 이 문제뿐만 아니라 이 유형 때문인 거야. 무관한 문장 찾기요. 됐나? 자, 무관한 문장 찾기라고 하는 녀석 여러분들 보통 몇 번 자리에 들어오는 문제야? 모의고사로 치면 한 35번 자리에 나오는 녀석이고 솔직히 여러분들이 별로 어려워하지 않은 문제들이 많아. 하지만 여기에는 그렇게 녹록치 않은 문제들이 좀 들어가 있을 거예요. 깜빡 잘못하면 즉 평가원이 말하는 대로 원칙대로 공부하지 않으면 오? 하면서 틀릴 수 있는 문제가 좀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건 그거고 내가 왜 이 문제 유형을 할 거야? 아니 생각해봐 얘들아. 무관한 문장 찾기 보통 어떤 식으로 구성이 돼 있어? 초반에 여러분들한테 한두 문장 정도의 전체적인 내용을 좀 주다가 본격적으로 1번 문장부터 2번, 3번, 4번, 5번에 이르기까지 내용상으로 적절하지 못한 문장 고르는 문제 맞지? 그럼 내가 질문 하나 던질게. 그럼 이게 맞는지 틀린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무엇이 제대로 설정이 돼 있어야 돼? 아니 당연히 이 글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점이 명확하게 설정이 돼야 그래야 1번이 맞는지 2번이 3번이 4번이 5번이 맞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니겠니 얘들아? 그래서 얘들아 여기 나와 있는 무관한 문장 찾기에서는 우린 당연히 무엇을 좀 할 거냐면 앞쪽에 있었던 이야기 그대로 끌고 들어와서 글이라고 하는 녀석에 서두에 담겨져 있는 이 기준의 설정을 챕터 1에서 어차피 다 했었던 거니까 이 설정을 가져다가 이때는 우리가 좀 공부의 영역을 좀 많이 하려고 노력을 했다면 이 설정을 이용해서 철저하게 문제풀이 위주로만 갈 거예요. 문풀. 그치? 여기는 공부의 위주의 느낌이 좀 세다면 여기는 단순 문제풀이의 느낌이 되게 셀 거라고요. 그래서 진도도 얘들아 여기는 조금 제가 좀 천천히 나갈 거고 여기는 굉장히 빠르게 나갈 거야. 리듬이 좀 이런 느낌이 좀 들 거라고. 무슨 느낌인지 알겠지? 자, 단 여기서 내가 무슨 얘기를 좀 덧붙일 거냐면 사실 여러분들 무관한 문장 찾기 우리 보통 아무 생각 없이 풀잖아. 뭐 대충 이제 1번은 너무 빨로 2번도 빨로 자 가자 이렇게 하잖아. 자 근데 한국교육과정 홈페이지에 따르면 1번, 2번, 3번은 1번, 2번은 무시하시고 나머지 가세요 이렇게 얘기 안 해놨겠지. 그들은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평가원이 너 이 문제는 통일성, 일관성, 그리고 응집성 이라고 하는 원칙이라고 하는 녀석을 네가 좀 준수해야 돼 라고 하는 식으로 거기 써놨어.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진도는 빨리 나가긴 나가겠지만 그래도 뭐는 계속해서 여러분한테 염두에 두게 할 거냐면 야 그래도 이 문제 알고 보니까 이런 원칙들이 숨겨져 있었다 라고 하는 녀석들을 지금 계속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서 얘기할 거예요. 왜 그런지 알아요 여러분들? 잘 봐. 이거 아마 여러분들 저한테서 처음 들어봤던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살면서 처음 들었던 얘기일 수도 있어요. 너네 생각엔 얘들아 너네 생각엔 이 무관한 문장 찾기 유형이랑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순서 배열하고 문장 삽입 있지. 이 유형이 같은 유형이야? 좀 다른 유형이야? 솔직히 좀 다른 유형일 가능성이 높아. 이 무관한 문장 찾기랑 뭐 순서 배열 문장 삽입이랑 무슨 관련이 있어요? 이럴 수 있거든? 근데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의 학습 안내서에 따르면
이 무관한 문장 유형이란 이 유형은 순서 삽입 유형과 평가 기준이 똑같아. 똑같다고 얘들아.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과 똑같냐면 여러분들이 참 이 얘기다. 봐. 진짜 솔직히 좀 개무시하는 유형이잖아. 이 개무시하는 유형도 야 알고 보니 이런 원칙으로 출제하는 사람은 출제했구나 라고 하는 게 이제 이게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잖아. 그럼 제가 단언컨대 제가 순서 삽입 잘하는 사람으로 좀 유명하거든요. 순서 삽입이 네가 평소에 헷갈렸었던 그 고민들이 말끔히 씻어질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이 이후로 제가 챕터 그냥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고 얘들아. 바로 어디로 넘어갈 거야? 챕터 3의 순서 배열과 챕터 4의 문장 삽입으로 그대로 올라갈 거야. 어떻게 올라가? 앞쪽에 챕터 1과 챕터 2에서 평가안에서 시켰었던 그 원칙 그대로 들고 가서 이 원칙을 이용해서 여기 또 철저하게 문제풀이 위주로 할 거라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원칙이라고 하는 거 무슨 원칙 얘기하는 거야? 요거 얘기하는 거야. 됐니? 특히 제 수강평에 압도적으로 많은 친구들이 얘기했었던 거 하나만 언급할게. 너 혹시 평소에 순서 배열 문제 있잖아. 정답 근처까지 갔는데 틀리니? 또는 내가 틀린 건 알겠는데 그러니까 이게 아니야. 이메일을 이렇게 하자. 정답이 뭐 예를 들어 BAC인 건 알겠는데 예를 들어 내가 BCA를 고른 거야. B는 잘했는데 나머지를 틀린 거야. 그래 이게 정답인 건 알겠어. 근데 그놈의 해설지만 보면 이거는 이거 다음에 이렇게 오는 게 적절하고 저거는 저거 다음에 이렇게 오는 게 적절하니까 정답은 BCA다 또는 BAC다. 이게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주는 해설지의 방식이거든. 그러니까 나도 맞지 않나? 내가 잡아놓은 흐름도 맞지 않나? 라는 것 때문에 고생하고 있니? 와서 철저하게 시스템을 받아. 아 이런 거였구나. 뭔지 알겠지 얘들아? 문장 삽입? 대부분 너네들은 어떻게 틀릴 거냐면 내가 3번을 고르면 정답이 4번이라고 그러고 4번이라 그러면 정답은 5번이라고 그러고 5번 고르면 4번이라고 그러고 정답 근처에서 아쉽게 틀릴 가능성이 가장 많을 거거든. 그거 다 뭐 때문인 거냐면 너의 실력이 완전 떨어져서가 아니고 근처까지 갔는데 평가원이 무슨 원칙을 얘기하는지를 수용을 안 해서 그래. 그걸 내가 처절하게 얘기해 드릴 거야. 그러면 너의 순서 삽입 인생이 이런 거였구나 라고 하는 그 길을 환하게 비춰드리려고 제가 노력할 거라고요. 근데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평가원 원칙만 지키면 돼. 됐지 여러분들? 자 이게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소리야. 됐지? 자 그러면 대충 이런 느낌이야. 여기는 열심히 약간 좀 공부의 느낌일 거고 여기는 그걸 이용해서 문풀을 하면서 평가원 원칙도 조금 공부할 거고 그리고 그 원칙을 가져다가 여기서는 신나게 문제풀이 하면서 많은 걸 느낄 거고. 됐지? 자 그리고 나서 이 이후로는 여러분들 뭐 책에 다 나와 있는 대로 5번째 문맥 어휘 30번 자리에 나오는 문제죠. 6번째 21번에 나와 있는 밑줄의 함축 의미 그리고 7번째 빈칸 이라는 녀석으로 우리는 흘러 들어갈 건데 제가 왜 이 녀석들은 그냥 묶어서 설명을 좀 드렸냐면 여러분들 솔직하게 말씀하자. 얘랑 얘는 빠르고 효율적으로 풀 수 있는 방식이 좀 있나? 여러분들 여기 있는 녀석들은 여러분들 솔직히 어떤 특별한 방법으로 빠르고 효율적으로 문제를 풀면 무조건 틀린 문제들이 나올 거거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얘네들은 다 어떤 영역일 거냐면 네가 앞서서 했었던 이 모든 능력을 챕터 1에서 챕터 4까지의 모든 능력을 총동원해서 이건 정면 승부 거셔야 돼요. 무슨 느낌인지 알겠지 얘들아? 아니 무슨 어디만 따로 빼서 읽고 어디를 안 읽고 하는 발췌도로 될 수 있는 녀석들이 아니라고 얘들아. 아니 솔직히 문맥 어휘 추론이라는 녀석은 결국에는 초반부터 마지막까지 쫙 읽어야지 모든 1번부터 5번까지 선지들이 쭉쭉쭉쭉 연결될 거고. 자 밑줄 함축 의미라고 하는 21번 자리에 있는 이 녀석이요. 요즘에 난이도가 급상승 급락 이걸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어려워지면 한도 끝도 없이 어려워지고 쉬워지면 한도 끝도 없이 쉬워지는데 그러면 어떨 때 어렵고 쉬운지는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이거는 정면 돌파해서 제대로 푸는 수밖에 없어. 아, 빈칸 말해 뭐해. 들어봤지 얘들아? 작년 수능의 빈칸 4문제 평균 정답률이 20% 30%밖에 안 돼 지금. 난리가 났어 지금 얘들아. 그러니 이건 모든 능력을 다 발휘해서 끝까지 끌고 가자고. 다만 제가 챕터 1에서 챕터 4까지의 모든 능력을 끌고 가자라고 했잖아. 자,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추가하고 전 마무리할게요. 그럼 무슨 능력인 거야? 결국에 저 뒤에 있는 유형들은 글 제대로 읽어야 돼. 다만 무지성으로 막 흘러가는 읽기가 아니고 아, 이렇게 읽으라는 거구나 라고 하는 기준점이 빵 하고 터지는 순간이 좀 있어줘야 돼. 그거에다가 당연히 다음 문장까지의 이어지는 문장과 어떻게 통일되고 있고 응집하는지에 대해서 문장끼리의 연결성을 보셔야 되잖아. 뭔지 알겠지 얘들아? 한 문장만 읽고 문제 풀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다음 문장과 어떻게 서로서로 응집하고 일관되는지 이걸 잡아내야 된다고. 그리고 제가 여기 챕터 3과 챕터 4로 넘어가기 전에 여기에 뭘 하나 집어넣을 예정이냐면 보너스 챕터를 집어넣을 예정이야. 여기서 어떤 보너스 챕터를 집어넣을 예정이냐면 여기에 여러분들 교재에도 다 들어가 있을 겁니다. 여기 챕터에는 안 나와 있어. 근데 교재에는 들어가 있어. 여기서 제가 연결어라고 하는 녀석의 기능적 정의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소에 무심코 지나쳤었던 여러 가지 연결어들, 예를 들어 so, therefore, furthermore, in addition, 당연히 however, instead, rather, 등등등 있잖아요, 얘들아. 이 모든 연결어들이 사실은 어떤 관점으로 또는 기능적 관점으로 봐야지 될지에 대해서도 제가 좀 정해 드릴 거야. 왜 그러겠어, 얘들아? 이 연결어라고 하는 녀석은 당연히 순서배열, 문장 삽입에 등장할 수밖에 없겠지, 대부분. 다 말들이 다 연결이 될 수밖에 없다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가서 하는 모든 능력들, 즉 글읽기 기준, 응집성, 그리고 연결어 미친 듯이 나오는 챕터잖아요, 여기들. 그걸 다 총동원해서 그대로 적용해서 문제 풀 거라고 보시면 돼요. 되셨어요, 여러분들? 네. 흐름은 이런 식으로 나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이제 요 당부의 말씀만 좀 드리고 저는 이제 수업으로 들어가서 여러분들을 좀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자, 저는 이제 이러한 순서대로 여러분들한테 수업을 하면서 알고 보니까 대부분의 유형들은 다 서로서로 의존적이었구나. 다 연결돼 있구나. 뭔가 여러 가지 구술들이 이렇게 있는데 하나의 실로 이렇게 꿰일 수 있었구나 라고 하는 걸 나는 보여드릴 거거든. 근데 이게 너의 성적에 영향을 미치게 하려면 다음과 같은 부탁을 제가 2가지를 좀 할 건데 반드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 자, 2가지 부탁. 자, 첫 번째가 뭐냐면 수업 때 너가 해야 될 행동 하나만 얘기할게. 수업 때 진짜 제가 거의 올인원 수업부터 시작해서 항상 수업할 때 항상 깔고 들어가는 얘기인데 수업을 왜 들어, 얘들아? 왜 이 수업을 듣는 거야? 성적 올리려고요. 맞긴 맞는데 얘들아, 너가 수업 때 해야 될 건 뭐냐면 예를 들어 네가 문제를 이렇게 풀 거 아니야, 맞지? 근데 문제 풀 때 제발 부탁인데 그냥 훌룰룰룰룰룰룰 정답 몇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제발 이 수업 들을 때만이라도 너 이 문제가 쉽던 어렵던 반드시 1개 이상은 무슨 현상들이 생길 거냐면 순간적으로 내가 애매했었던 단어나 해석 구간, 이해가 아예 안 됐었던 단어나 해석 구간, 약간 애매했었던 구간들이 무조건 나올 거거든. 이거 제발 그냥 냅두지 말고 손 체크 좀 해줘. 제발. 알겠지, 얘들아? 제가 왜 자꾸 이거를 강조하냐면 수업은 과연 이 각각에 해당하는 내가 애매했었고 했던 것과 몰랐었던 것들, 그게 과연 수업에서 저 인간이 뭐라고 얘기할까라는 걸 노리시면서 수업 들어야 돼. 그렇지 않아?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수업에서 야, 이거는 나도 되게 애매했는데 라는 말을 내가 웬만하면 할 거거든? 그러면 그 순간 이거 버려. 안 해도 된다는 소리야. 만약에 네가 전혀 이해되지 않았었던 구간을 대상으로 야, 근데 이거 어렵지만 이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아 라고 하면 너 그 순간 이거 별표 치고 그날 공부할 녀석으로 빼놔야 돼. 야, 나 이거 애매했었던 건 맞긴 맞는데 그래도 이 정도는 끌고 갈 수 있어야 돼. 아, 그럼 해야 된다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얘들아, 너가 처음에 읽었을 때와 네가 수업을 들었을 때 어느 정도의 갭이 있는지 이걸 매 문제마다 적어놓고 인식하셔야 돼. 갭을 표시하고 인식. 왜 이게 중요한지 알겠어, 얘들아? 왜 이런 현상이 되게 중요할 거냐면 결국에 우리가 이 수업이 여러분들한테 성적에 영향을 미치게 하려면 처음에 네가 했었던 느낌과 아 사실은 이것까지 가야 됐었던 거구나 라고 하는 이 갭들이 다 여러분들 안에 노트에 좀 정리가 된다면 그리고 이러한 문제의 샘플들의 개수가 수능 끝날 때까지 계속 무한대로 계속 늘어간다면 그러면 여러분들의 성적은 안 늘 수가 없어 얘들아. 왜냐면 내가 계속 했던 얘기 반복할 거기 때문에. 그럼 최종 우리의 목적지는 어딘지 알아 얘들아? 우리 교재 제일 뒤에 있는 워크북이야. 자, 워크북을 어떤 식으로 활용하셔야 되냐면 자, 오랜만에 다시 한번 이 문제를 들여다봤더니 그때 애매했었던 구간이 아직도 애매하고 그때 몰랐었던 구간이 이제는 되고 그때 애매했었던 구간이 이제는 된다. 즉, 이 둘이 합쳐진 버전으로 완성작이 됐을 때 이때 끝난 거야. 왜냐면 여기 애매한 건 애매해도 된다 그랬잖아. 그대로 애매해도 된다니까. 하지만 그때 안 됐었던 게 이젠 된대. 그럼 된 거지. 그때 애매했었던 거 되라 그랬는데 이제 또 된대. 그럼 된 거지. 이 문제의 개수를 계속해서 늘려가시면 돼. 그러면 수업 때문에라도 성적을 안 늘 수가 없어 얘들아. 됐지? 근데 대부분 애들이 뭘 안 해? 지가 뭘 못했는지의 그 순간적인 붕 떴던 구간을 표시를 안 해. 그리고 자꾸 수업 들으면 다 안다고 착각을 하고 또 넘어가 버린다고. 그럼 너는 수업 계속 들으면서 다 안다고 계속 착각할 거야. 근데 시험장 나가잖아? 아무것도 안 돼. 또 왜 그런지 모르겠어. 수업은 들었는데요. 시간 투자 많이 했는데요. 자꾸 이러고 넘어가 버린다니까. 그러니 제발 매 문제마다 네가 안 된 구간에 표시는 좀 하시고 다음 문제 넘어갑시다 라고 할 때 넘어가지 마시고 제일 위에 귀퉁이에 너의 개인적인 피드백을 잘 적어놔. 그래야 시험 보기 직전에 네가 뭘 보고 들어가야 될지가 정해진다고. 또는 네가 시험에 성적이 잘 안 나왔을 때도 다시 뒤를 돌아봐서 뭐를 끌고 와야 될지에 대한 흔적이 남아있어야 끌고 올 거란 말이야. 제발. 괜찮지? 자, 그럼 두 번째. 이 얘기하고 좀 사라집니다. 이건 수업 때고 수업 이후요. 이거 안 지키시면 이 수업 듣지 마세요, 여러분들. 괜히 깨달음만 얻지 시험장에서 안 될 거야. 속만 상할 거야. 이거 하셔야 돼. 이제 드디어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리죠. 제가 올인원 수업 때는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얘들아, 아직 평가원 기출 건들지 마. 고3 교육청 기출 건들지 마. 라고 얘기 드렸어. 왜냐면 아직은 기출을 건들기에는 너의 단어의 확장, V단어, 또는 글 읽기의 어떤 내공, 올인원, 이게 좀 부족하니까 좀만 더 기다려줘. 더 멋있게 문제를 풀 수 있으니까. 라고 얘기했어. 근데 이제는 너 기출 풀었으면 좋겠어. 그럼 기출도 어떻게 이제 좀 풀었으면 좋겠냐면 꼬리 물기로 기출로 연습했으면 좋겠어. 자, 현장 친구들의 대비시켜서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 현장 강의에 야, 오늘 순서 배열 문제 한번 들어가자 라고 하면 현장 기준으로 3시간 반 수업 동안에 한 순서 배열이 거의 다 끝날 거거든, 얘들아. 그러면 순서 배열은 이런 원칙에 의거해서 풀면 되는구나 라는 끊임없는 메시지가 머릿속에 들어올 거야. 순서 배열의 문제의 수업을 듣고 나시면 그러면 현장 강의 위주로 말씀드린 건 지금은 남은 일주일 동안에 그 해당하는 순서 배열의 기출 문제들을 그대로 꼬리 물고 계속 연습해봐. 그 대신 이왕이면 강의가 전제되어 있는 문제들 가지고 연습하는 게 좋겠지. 무슨 느낌인지 알겠어, 얘들아? 기출 문제 해설 강의를 이용하시든 아니면은 EBS 뭐 이런 것도 있으니까 강의들이 있으시니까. 또 예를 들어 문장 삽입에 해당하는 녀석이 수업을 들었어? 그러면 남은 일주일 동안에는 그 문장 삽입만 꼬리 물고서 이놈들만 조져. 그렇게 해서 기출들의 유형들을 저랑 똑같은 순서대로 이렇게 가시자고. 주 단위로. 됐니? 됐지? 자, 당연히 기출로 연습할 수 있는 요소들은 평가원 기출, 교육청 기출, 아니면 EBS 기출도 괜찮을 것 같고요. 아니면 뭐 사설 모의고사, 뭐 등등등등. 그건 여러분들이 선택껏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네. 요걸 안 지켜주신다. 제 모든 수업들은 다 깨달음만 남을 뿐이지 그 깨달음은 후 불면 사라지는 연기와 같단 말이야. 근데 그 깨달음이 너에게 뭔가 땅 하고 도장을 찍어서 흔적을 남기게 하려면 이 행동들을 무조건 해줘야 되겠다.
됐지 여러분들? 그래서 보통 현장 강의에서는 제가 유형별로 매주마다 이제 과제장을 드리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것들을 스스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대략적인 수업, 그리고 이제 대략적인 수업의 개요, 그리고 요 완전 수업이었거든. 제가 수업에서 하는 얘기들이기 때문에 요까지 말씀드렸으니 이제 결정하셨다면 우리는 이제 본격적으로 좀 난이도 있는 주제 제목 요지로 가서 한번 헤엄쳐 보자고. 어떻게? 일관되게 헤엄쳐 보자고.